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 한 번만 정리하자면 중심이 A다, A, B다 하면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제곱. 그쵸? 이게 뭐예요? 중심이 뭐? A, B고 반지름이 어릴 때 원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쫙 늘어져 있어도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져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 수 있게 된다. 되겠죠? 예. 그리고 질문 해볼게요. 139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점들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보면은 0,0 있고요. 2,1 있고요. 그리고 3,3 1,2 요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얘가 사실은 말은 뭐죠? 왜 그래? 여기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 자,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기울기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 뭐다? 서로 수직이다. 그치? 직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평사는 뭐니까? 말은 뭐니까? 괜찮아요? 괜찮나? 자, 그러면 얘들아 말하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그치? 그게 제일 편하지. 됐어? 넘어가요? 예. 그리고 40번. 자, 얘들아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직선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요렇게 있는데 각을 2등분하는 거 중에서요 예각을 2등분하는 거를 구하래. 그러면 요 예각을 2등분하는 거랑 둔각을 2등분하는 거랑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원래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렸었지. 근데 지금은 누가 예각을 2등분하는 건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잘 그려줘야 돼. 잘. 한번 해볼게. 자, 요거는 y는 마이너스 3x니까요. 요렇게 가파르게 원점을 지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니까요.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면서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올라가는 애가 있겠죠. 괜찮아? 근데 지금 보니까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잘못 그렸네? 그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원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있겠지. 되겠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그려놔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둔각을 2등분하는 거는 양수.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충 그려보고서는 그럼 내가 각을 2등분하는 직선 2개가 나오겠죠? 그 2개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어떤 거 취해야겠다? 음수인 거 취해야겠다. 그냥 그게 다예요.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고 치는 거였죠. X, Y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이용할 거다?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둘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2개 써줄 거다. 자, 왼쪽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루트 10에 불러줘 보세요. 3x 더하기 y. 괜찮지? 는 누구랑 같아? 루트 10에 x 더하기 3y 더하기 4. 괜찮죠? 그럼 이렇게 짱짱 지워질 거고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 플러스 1번 마이너스 3번. 기억하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3x 더하기 y는 x 더하기 3y 더하기 4 이거나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건데 기울기만 그냥 얼추 보면 되잖아. 기울기 보면 누가 양수야? 우리는 지금 음수인 거 찾는 거구나. 누가 음수야? 얘가 음수겠다. 그치? 맞나? 응.
왜냐면 얘는 넘어가면은 4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4로 나눠서.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 2개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되는 걸 거고, 둔각을 나누는 거 구하시오 하면은 얘가 될 거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입방은 없으면 원방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원방 질문. 없어? 네. 개념머리는 없어? 오, 좋아요. 그럼 RPM. RPM이 있을까? RPM 우리 여기 234번까지였거든. 219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 이하인 원을 나타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완전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면 앞에 있는 거 뭐가 돼? x 플러스 k의 제곱은 하고 못 써주고 k 제곱 써주죠. 더하기 y는 없네. 그럼 그냥 얘는 y 제곱이네 얘들아. 괜찮지? 응. 그 중심에 y좌표가 0인 거야. 이거 굳이 쓰자면 선생님 헷갈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요. 괜찮지요? 자, 그리고 남은 거 다 넘겨주면 되겠네. 오른쪽으로. 그럼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4인데요. 이게 뭐인 거야? 이게 얼제곱인 거죠. 그치? 반지름이 이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럼 얼제곱이 뭐 이하여야 돼? 그래, 4 이하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별거 아니지? 그럼 이거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해볼까요? 4, 4 지우고 2로 나누면은 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면 얘들아 해의 범위가 닫히는 거야? 벌어지는 거야? 닫히는 거죠. 오랜만이죠 여러분? 닫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k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질문 25번이요. 자, 중심이 사사분면 위에 있대. 그럼 중심에 대한 문제니까 일단 중심을 알아줘야겠네. 얘도 일반형이니까 또 뭘로 만들어준다?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준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3의 제곱은 얼마? 9 써주고 y는 y 마이너스 얼마예요? k 얘 제곱 그러네. 플러스 k 땡큐. 더하기 k 제곱 써주고 10 넘길게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만 따지면 되니까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3 컴마 마이너스 k네. 근데 얘들아 내가 조건 놓쳤네. 큰일 날 뻔했네요.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y축에 접하는 원.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y축에 접하면서요 중심이 사사분면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왼쪽으로 볼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럼 중심의 좌표 어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뭐 컴마 뭐죠? a, b 얼로 나타내면 뭐 컴마 뭐지? 그치. 얼, b지 얘들아. 항상 기본은 a, b라고 우리 약속하자. 이 상태에서 y축에 접하면 요 길이가 어리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x좌표야 y좌표야? x좌표잖아.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얼 그대로 쓰면 되고 얼, b가 되겠지요. 됐어? 잘할 수 있지 얘들아.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됐어? 얘가 얼, b래요. 그러면 얼이 얼마란 얘기? 3이란 얘기.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 9란 얘기.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아직 안 끝났다 근데 k제곱이 그러면 19잖아요. k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인데 자, 안 끝났어. 조심해야 되는 거 남아있어요. 우리
얘가 마이너스 K였어요. 사사분면이래요. 그럼 K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K 양수. 그래서 K는 루트 19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10. 아,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구나. 아, 고마워. 여러분, 요거가 마이너스 1이야. 1. 땡큐, 땡큐, 땡큐.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10. 그래서 10. 맞죠? 아. 됐죠? 그리고 질문. 222번. 222번. 자,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ABC가 있어. 이제 이거의 외접원을 구하래.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외심 있을 거 아니에요. 외심. 그쵸? 외심이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외심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의 길이 같고 여기까지 길이 같고 여기까지 길이 같습니다. 해주면 x, y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그럼 중심 나왔어. 그리고 아무거나 제일 편한 거랑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주면은 반지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계산 안 해도 될까? 해줘? 네. 한번 해보지 뭐. 자, 요거 두 개.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랑 같습니다. 할게요. 처음부터 그냥 뭐 완전 제곱해서 할게.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얘들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괜찮지 지금? 아, 자 그럼 양변에 x제곱 y제곱 다 없어지고요. 넘어가면은 2x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2y는 얼마죠? 0이네. 아 그럼 x-y는 0이다 이렇게 식 하나 나왔어요. 되겠죠? 그래도 실 간단히 좋네. 두 번째는 요거랑 요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또 어때? 요걸로 할 거랬다 얘들아. 요걸로. 그치? 내가 왜 요걸로 할 거랬다 했냐면 얘랑 얘랑 y좌표가 똑같네? 그럼 이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나 바꿀게. 요거 바꿀게. 봐봐.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싹 지워지잖아. 그거 하려고요. 그러면 2x는 9-4니까 5인가 봐요. 그럼 x가 2분의 5, y도 2분의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심의 좌표.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요. 단순 계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질문 30번. 자, 동시에 접한대. 얘들아 이거 잘 보자. 우리요 동시에 접하는 거는 꼭 그림 그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1, 2, 3, 4 분면 중에서 어디에 접하냐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일단 해보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4. 그 다음에 y는 y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10 더하기 b 맞나?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있어 얘들아. 얘가 얼제곱입니다 되어 있는 거고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야. a가 양수라 그러거든요. 그럼 몇 사분면인 거예요 지금? 3사분면인 거네. 그럼 봐봐. x, y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 이렇게 동시에 접한대. 근데 얘가 하나가 마이너스 2가 이미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냥 뭐야? 반지름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리고 y좌표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a가 2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하고 얘는 얼마고? 4. 그럼 b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34번 33번 오케이. 아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얘들아 너네 포스트잇 다 가지고 들어왔어? 아이 빨리 가져와. 응? 자리에 있으면 이득. 그거 쓰면 돼. 항상 들어올 때 가지고 들어오시고 나갈 때 놓고 가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 하는 데는 또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뭐 했었는지 기억날까, 얘들아? 원이 하나 있는데 원의 중심의 좌표가 2,3이라고 주어져 있고 반지름도 3이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그리고 한 점 Q가 있어가지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 원리에서 했던 거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PQ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지? 그죠?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채아 말해봐. 최소값.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숙제 안 했니? 채아? 했어요. 시은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최소값. 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가지고 봤을 때 PQ의 최소값. PQ의 P가 원의 Q랑 제일 가깝게 있어요. 원의 Q랑 제일 가깝게 있는 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이거 여기 2,3이랑 마이너스 1,3 그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그렇지. 자, 잘 써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치? 기본 유형들은 다 익혀져 있어야 돼. 숙제 제대로 하세요. 영상 다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은 요거 연결한 거에서 반지름 뺀 거였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 그 최소를 만드는 P1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내가 최소값을 구해봤더니 요 길이가 예를 드는 거야 그냥 만약에 3.5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4가 되는 점도 어딘간 있겠네? 그치? 근데 하나 있을까? 4가 되는 점? 하나일까? 무조건 2개겠지. 이쪽에도 있겠지. 5가 되는 애도 있겠네. 자,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최대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P쪽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Q에서 P1까지의 최소값이 3.5였다면 Q에서 P쪽까지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그치? 9.5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얘가 3.5였고 최소값이었고 얘가 9.5고 최대값이라면 뭐가 있겠다? 4 2개, 5 2개, 6 2개, 7 2개, 8 2개, 9 2개까지 있겠구나. 그래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만약에 이게 딱 9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겠어? 8까지는 2개인데 9 되는 거는 하나야 2개야? 하나.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최소값과 최대값 구하는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한 문제인 거지. 될까요, 여러분? 답 내볼까요? 안 해도 되죠. 일단 설명 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질문 34번 이제 또 같은 문제지만 해줄게요. 봐봐. 뭐라 그랬냐면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얼마인? 얘들아 집중 좀 해. 대답 똑바로 하세요. 반지름 얼마? 반지름 2인 원이 있어요. 근데 요거의 최대값 구하래 얘들아. 근데 요거가 우리 지난번에 그 이제 평면좌표 할 때도 했던 거긴 한데 얘를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지? 이렇게 생긴 애들? 저거 뭐야? 뭘 나타내는 식일까 이거 자체가? 응? 뭘 나타내는 식이지? 저거 자체가? 뭔가의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놓은 거잖아. 그렇지. 몇 컴마 몇 과? 마이너스 4,3 그리고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A, B가 뭐라 그랬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3이 있대요. 오케이. 거리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또 뭐 하면 돼? 중심과 연결해주고 반지름 더해주면 되죠. 근데 3, 4네? 그럼 여기 얼마야? 5니까 반지름 2 더해주면 7이겠죠. 태강?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질문 혹시 놓친 거 있나? 앞으로 한 번만 가보세요.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두 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이거 있죠? 요게 내용이 빠졌어요. 뒤로 이동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걸 또 비워놓고 어떻게 하지? 그치? 앞쪽에 있던 게 완전 제일 뒤로 가버려서 여기로 가자. 여기로. 여기. 뒤로 가주세요. 오답노트 써있는 데 있죠? 여기다가 하나를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중요한 거라서 오늘 하고 갈게요. 자, 아폴로 니우스의 원. 아폴로 니오스가 원래 맞는데 니오스. 니오스라고 쓸까? 사실 상관없긴 해요. 자, 이거는 예시를 먼저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요. B가 2, 2가 있는데 AP 대 BP가 2대 1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혹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같은 말이죠.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증명을 해줄 거예요. 자, 내가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긋고요. 잘 봐, 얘들아. 여기까지는 같이 쓰고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출게요.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자, 얘들아 봐봐.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랑 B가 있대요. 썼어? 썼으면 잠깐 앞에 봐줘. 이해하면 진짜 쉽거든요. 자, A랑 B가 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A로부터의 거리 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P를 다 모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지. 2대 1이니까 여기도 있겠지. 요 점 하나 콩 찍고 뭐 이런 데도 있을 거다 얘들아. 2대 1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뭐 이런 데도 있겠지. 2대 1 되는 거. 뭐 이렇게도 더 멀리 더 요즘 내려와야겠네. 한 2대 1 뭐 이렇게 되는 거 있겠지. 이런 애들 다 모아달라는 거야. 얘들아 대충 내가 이렇게 그리는 이 궤적만 봐도 어떻게 될지 조금 감이 오죠? 이게 실제로 해보면 원이 돼요. 원이 되는데 어떤 원이 되냐면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과서에 빠졌다 그랬잖아. 근데 외분점의 의미는 기억하니 얘들아? 바깥쪽에서 점 생기는 거? 지금 우리 A, B의 2대 1 외분점이면 B의 오른쪽에 생길까? A의 왼쪽에 생길까? 오른쪽, 왼쪽. 한번 생각해봐. 2대 1이 돼야 돼. P까지의 거리 B가. 오른쪽이 생겨야겠죠? 오른쪽이 어떻게 생겨? 얘가 2대 1이면 되는 거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요 점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네? 이해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을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A 대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1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A 대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P2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자취의 방정식 있죠?
이 전피의 자취는요 사실 P1과 P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저게 답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정말 꿀입니다. 안 그럼 식으로 원래는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 B의 2대1 내분점 P1과 A, B의 2대1 외분점 P2가 있을 건데 얘들아 내분점이랑 외분점 좌표 먼저 한번 구해보자. P1 2대1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나 하나 물어볼게. 우리요 2대1 내분한다 라고 할 때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X좌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3만큼 그치? 2대1인데 3의 배수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그냥 계산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P1의 X좌표 얼마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여기 3만큼 떨어져 있네. Y좌표 여기가 2만큼 1만큼이면 실제 2 더해주면 되겠네.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자 그러면 Y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P1에 얘도 1 되는 거지. 괜찮을까? 자 그럼 봐봐. 그런 식으로 여러분 P2도 한번 구해보자. P2 얼마일까? P2 얼마일까요? P2 얼마일까? 정우? 얼마야? P2 딴 생각하지 마세요. P2 서연이 P2 얼마일까? 봐봐 얘는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얘가 지금 2대 1이었잖아요. 그럼 비율이 얘는 또 얼마야? 1인 거잖아. 그럼 결론이 여기가 1대 1이 되는 거네? 그럼 얼마야 지수? 그치 5,5가 되는 거지. 왜? 여기 길이 똑같잖아. 여기 X좌표 3 커졌지? Y좌표 3 커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X좌표 3 커지고 Y좌표 3 커진 거 똑같이 갈 거라 그랬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5가 될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P1과 P2를 지름의 뭐로 하는? 양끝점 하는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중심이 어떻게 돼요?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여러분? 3,3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예요? 4, 4니까 그치 4루트 2가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다?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2. 자 우리 지금 뭐 한 거냐면 A점 있고요 B점 있어요. A점 B점 있는데 이 A점과 B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2대1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본 거야.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요? 길이 B가 주어져 있으면 얘네 둘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풀어도 되겠어? 내분점 하나 구하고 외분점 하나 구해서 걔네로 원을 그려주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지. 왜 그런지 증명은 또 오른쪽에 하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 거고 얘들아 근데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변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변형 같은 문제 조건이야. 요 예시 있죠? 얘를 만족하는 P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 하면 삼각형 A, B, P 넓이의 최대값 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혹은 각도 각 P, A, B의 최대값 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A, B가 주어져 있고요. A,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정해진 P를 다 모아주세요 라고 한 게 일단 첫 번째야. 그런다고 했을 때 그 P를 모아보면 무슨 모양이 된다고? 원 모양이 된다고요. 근데 그런 P를 그냥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냥 구하시오도 있지만 아까 지금 변형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얘들아, P가 어디 있을 때 최대일까?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어디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까요? 넓이의 최대. P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지 않겠어, 얘들아? 이렇게. 그치? 왜? 우리 지금 삼각형 ABP라고 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AB는 어차피 어때?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P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 삼각형은 ABP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높이는 얘일 거 아니야. 그죠? P가 여기에 있어. 높이가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결론은 뭐야? 그냥 높이가 가장 높으면 되는 거네? 그럼 어디 있을 때겠어?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높이가 될 때겠지. 그래서 그때가 최대값이 될 것이다. 오케이. 얘는 언제일 때? P가 중심 수직인 성분을 이룰 때. 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A랑 B가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P가 움직여. P가 움직이는데 각도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P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 각도가 되는 걸 거고, P가 만약에 뭐 요런 데 있어. 그럼 요 각도가 되는 거겠지. 근데 얘가 각도가 언제 가장 커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얘는 언제 가장 커질까? 얘는 언제 가장 커질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접할 때 가장 커져요. 접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중심과 연결하면 90도가 되겠죠. 우리 원의 성질로 배웠던 거긴 하죠. 자, 요거는 언제? 접할 때까지만 써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접선은 이제 또 오늘 배울 거여가지고 접할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이거요. 얘도 여기 제일 높아야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제일 높을 때 생각해봐. 더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보다 최대한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를 고정해 놓고 요렇게 생긴 어떤 직선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봐.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요? 하고 찍찍찍찍찍찍 끌어올리다 보면은 딱 요 원에 이렇게 걸릴 때가 있겠죠.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접할 때가 최대인 거야. 이해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포리우스를 먼저 정리를 했는데 얘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거라서 원래 이 개념 원리에서도 필수 내용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 요거까지는 좀 복습도 하시고 해서 좀 익혀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적어보시고 증명도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자꾸 이제 눈이 풀리니까요. 개념 먼저 조금 나가고 할게요. 요거 내용까지는 필기하고 복습만 해오면 되고 페이지 76은요. 조금씩 나눠서 매번 다 풀어주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 거 진도 먼저 좀 나갈게요, 여러분. 요쪽으로 와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지울 거니까 잠깐 쓰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집중 딱 하세요. 얘들아, 눈 똑바로 안 뜨는 사람 다 쫓아내버릴 거야. 졸리면 뒤로 가 서서 들어. 시은이, 머리 만지지 마. 집중해. 앞에만 봐. 자,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어디서 했던 거랑 비슷한 거냐면 얘들아, 우리 이거 기억나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했던 거 기억나?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이 직선이 만나지 않게 하시오. 접하게 하는 K를 구하시오.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얘가 이거는 2차식이잖아. 뭐 예를 들어 아무나 써볼게. 더하기 3x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얘는 y는 뭐 3x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2차식과 1차식이 서로 안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였거든. 괜찮을까요?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이 1차식을 저 2차식에다가 대입하고 대입하면 몇 차식이 만들어져? 2차식이 만들어지죠? 그 2차식으로 뭐 하는 거였어? 판별식 하는 거였던 거 기억나요? 판별식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거였지? 0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작다죠. 작다. 왜? 판별식이 뭐야?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하는 식이었고 요렇게 밖으로 나와 있으면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딱 접할 때는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크다. 이걸로 푸는 거였죠. 이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운 거긴 하지만 사실 1차식과 2차식의 위치 관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도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원의 입장에서도 어떤 원이 하나 있을 때 직선이 안 만날 수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원이 몇 차 방정식이야 얘들아? 어쨌든 몇 차식이야 원은? 원 몇 차식이야? 2차식. 얘들아 대답 좀 해. 몇 차식? 2차식.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러면 얘네의 위치 관계 따질 때는 뭐 하면 된다고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풀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원이 있을 때요. 총 3가지 위치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고 직선이 안 만날 수 있는 거고 혹은 접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거든 얘들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요 D라고 잡을게요. 우리 왜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가 반지름 어리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왜? 지금처럼 안 만나려면 어때야 돼? D와 얼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D랑 얼이랑 누가 더 커야 돼 얘들아? D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게 만약에 반지름보다 커. 그럼 얘는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이해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자, 2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어. 얘 지금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 보통 D라고 하는데 그게 얼이랑 어때? 같네요. 그래서 얘네가 접하고 있다면 뭐랑 같을 것이다? 얼이랑 D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3번째도 한번 해보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니까 얘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만큼이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지름은 누구야? 요렇게잖아. 그럼 우리 삼각형 되는 거 생각해봤을 때 얼이랑 D랑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구해봤더니 얼이 더 크더라.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맞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접한다고 부르죠. 접한다. 자, 그럼 이 상황을요, 우리가 일단은 표로 그릴 거라서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써봐 주시고 밑으로 판별식으로 쓰는 것도 한 번 더 할게요. 우진 일단 그냥 보고 표만 하나 그려놔봐. 아니면 안 써도 돼. 여기까지 그냥 영상 보면서 다시 해도 되고. 잠깐만요. 잠깐만. 자, 판별식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요 경우에 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여 얻은 식의 판별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거 0보다 작다. 두 번째 거는 판별식 D가 0이다. 세 번째 거는 0보다 크다. 요것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예시 바로 풀어볼게요, 얘들아. 책에 있는 걸로 해줄 건데요. 내려가도 되지? 적었죠? 자, 예시 바로 적을게. 예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인 1과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린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 판별식 이용하기. 자,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2차식과 이 1차식이 실근을 가지느냐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y 자리에 저걸 대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의 완전제곱은 2입니다. 식 정리해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라서 판별식 쓸 건데 얘들아, 이거 지금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럼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안 만난다. 네, 그냥 하지 뭐. B 접한다. B, C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안 만나려면 저 D가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 D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인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여러분?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4보다는 K제곱이 커야 되네요. 네, 이건 안 쓸게. 그럼 이제 결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여러분? 4보다 K제곱이 크다. 그럼 K 값이 어떻게 돼야 돼?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계산 쭉 하고요. 그림으로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저 판단은 굳이 풀 필요 있을까 없을까? 는 0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K가 얼마? 얼마 2면 되는구나 이 얘기인 거고요. 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또 이것도 굳이 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K가 뭐이면 돼요? 마이에서 2 사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이걸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같이 볼 건데 잠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쓰지 마시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자면요. 일단 원과 직선 중에서 지금 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원이 정해져 있어? 직선이 정해져 있어? 원과 직선 중에서 뭐가 정해져 있어요? 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직선은 지금 K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다시 보자는 거야. K가 2보다 크면 안 만난대. 2가 누구였어? 절편이었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위에 있을 땐 안 만나다가 저 위에 있을 땐 안 만나다가 K가 쭈쭈쭈쭈쭉 내려오다가 딱 어떻게 됐을 때? 얼마가 됐을 때 지금 접한다고 돼 있어? K가 2일 때 접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요 모양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요때의 절편이 얼마가 될까, 얘들아? 얘가 얼마가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이게 2가 되는 상황이겠지. 여기가 2. 괜찮을까요? 여기가 2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쭉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 쭉 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뭐 어떻게? 아래쪽에서도 한번 더 접하겠죠? 그래서 K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 직선을 보니까요. 직선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절편은 K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두 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K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그 사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그것 때문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나 이렇게 계산도 아예 안 했어도 됐네. 왠지 알아? 얘 지금요 원이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지금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요게 루트 2니까 우리는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2 대 루트 2 대 2 왜? 1대 1대 루트 2 인 것도 나중에는 사실 요거 이용해서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바로 풀 수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걸 자꾸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만 계산해서 K는 뭐 얼마 딱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하나도 못 푼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돼. 자, 우리가 어차피 풀 때는 식으로 풀긴 하겠지만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그 K의 범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야, 얘들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요거 그림도 요 밑에다가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요. 거리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도 첫 번째로 정리한 게 뭐였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누가 더 길고 짧은지. 그걸로도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 이용하기. 자, 해보자. 얘는 그림 위에다가 그릴게요. 그림 위에다가 그려서 어쨌든 직선이 있어. 직선이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요. 요거 이대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x-y 플러스 k는 0입니다. 요거 하나 있는 거고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0,0인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D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 뭐예요? 루트 얼마분의? 루트 2에 여기 절대값 얼마? K. 그래서 요게 D인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얼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원래도 얼마였어? 루트 2인 상황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이 풀어보겠다고요. 안 만나는 상황, 접하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안 만나려면 얘들아 D랑 얼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D랑 얼 중에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보고 얘기해도 돼요. D랑 얼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D가 더 커야 되죠. 그치? 다시 얘가 D고요. 얘가 얼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 얘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얼보다 D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루트 2보다 루트 2 절대값 K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2보다 절대값 K가 큽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론 나온 거네. 요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치? 절대값 K가 2보다 크려면 아예 K가 2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접한다 생각해볼게요. 접할 때 어떻게 돼요? 접할 때 이때는 이 거리인 D랑 반지름 얼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얼이랑 D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가 절대값 K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요 결론이 여기도 똑같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면 요게 뭐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요게 얼이니까 누가 더 길어요? D랑 얼 중에 누가 더 길어? 이 상황에서는 얼이 더 긴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는요. 얼이 D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보다 더 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이게 똑같이 나와준다는 얘기. 왜? 여기서는 자리가 좀 없네. 밑에다가 쓸게요. 2보다 절대값 K가 작아야 되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 왼쪽 방법 판별식을 이용을 하든 오른쪽 방법 거리를 이용하든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이 의미를 익혀 놓으면 여러분이 푸는 거는 어려울 건 없거든. 이거는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수2, 공수1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가 접하는 거의 결과로 나오는 건지를 이 그림까지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한 거기는 하거든요. 이거밖에 없기는 한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 어디다가 하냐면 그냥 요 페이지 있지? 요거의 뒤에 이거 뒤에다가 내가 할게요. 뒷면 그냥 뒷면에다가 예시 2개만 쓸게요. 예시 2개. 여러분 집중 잘 안되고 졸리면 뒤로 나가서 서서 들으세요. 알겠지? 예시 1번. 자,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 과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생각해보자. 일단 원 하나 있고요. 원이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 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길래 마이너스로 바로 그리긴 했어요. 자, 현이 어딜 말하는 거지 얘들아? 현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이 어떤 게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 우리 3학년 2학기 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
우리 3-2cm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해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원 주어지고요. 저거 현의 길이 구하세요 하는 거 꽤 있지 않았어? 그때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그치? 피타고라스 중심에서 현 끝을 연결하는 게 포인트였지. 우리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내려져? 수직 이등분선이 내려지는 거였죠? 원의 중심에서는 항상 수직 이등분선을 내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뭐가 있어? 요 길이 알아 몰라? 알아요. 얼마예요? 그렇지. 2루트 2로 반지름 바로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길이.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문제에 뭔가 주어졌었지만 이제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 몇 컴마면? 마이너스 1,1. 오케이. 그러면 D까지 구해주면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길이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는 마이너스 1,1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사이의 거리.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결 표시로.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기는 해요. 요거. 이거 안 써놓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왜 이렇게 풀었지? 헷갈릴까봐 그냥 한번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구해볼게요. 근판별식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얼마? 루트 5에 얘는 마이 플러스 1 마4. 괜찮죠? 그럼 얼마죠? 루트 5분의 절대값 마5니까 그냥 루트 5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L, 여기를 L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 L제곱 더하기 5는 8입니다. 괜찮죠? L은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결론,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겠죠? 내가 구한 L의 2배. 괜찮을까?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워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앞으로 쭉쭉쭉 풀어나갈 거란 얘기야. 알겠죠? 이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아까 예시 2개 한다 그랬죠? 두 번째 것도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요 정도 난이도입니다. 예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예시 2번은요. 점 P 3,2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y 플러스 1은 0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PT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얘도 한번 보자. 여러분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뭐부터 해야겠어? 얘를 정리부터 좀 해줘야겠죠? 그치?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 일단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이야 항상. 자,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은 4 써주고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데 1 넘어갈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가버리자. 그럼 4니까 요 4도 뭐라고 적어버려? 2의 제곱이라고 적어버리자.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이고 점 어디에서 그을 거래요? 3,2에서 그을 거래요. 3,2에서 뭘 그었대? 접선을 그었대. 접선. 자, 접선 그었어. 접선 그어서요. 그때 생기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할 거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PT의 길이를 구하래요. 요거를 구하래. 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3-2에서 1 할 때 비슷하게 했던 유형들이기는 합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까 얘들아? 뭐 연결할까요? 뭐 연결할까? 접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여기 몇 도? 여기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주면 여러분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야? 바로 해줘.
얼마예요? 루트 34. 그치? 여기 루트 34. 자, 그리고 여기도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자, 그럼 D에 구해보자. D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 아니라, 미안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바로 나와 있네. 그냥 뭐니까? D는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다? 2다. 그럼 결론으로 바로 갈 수 있겠네. L제곱은 34 빼기 4니까요. L은 루트 30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한번 써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오늘 나가는 진도에 아직 조금 남긴 했어요. 한 5분의 4 정도는 다 끝난 거기는 합니다. 접선의 방정식까지 조금 더 하기는 할 건데, 얘들아, 원 내용을 일부러 내가 되게 쪼개서 진도를 진짜 천천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잘 해와야 돼. 원으로 갈게요. 여러분 페이지 76에서는요 숙제를 내긴 할 건데 요거 한 문제만 숙제인 거야 오늘은. 알겠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오늘 요거 했던 거 복습하시고 요거 한 문제만 숙제로 다시 낼게.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요 부분인데요. 아까 이 문제 있지? 이거 내가 이제 예제로 아예 풀어준 게 이거였어요. 얘네가 각각이 만나기 위한 조건, 만나지 않기 위한 조건, 접하기 위한 조건.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현의 길이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중심과 지름의 양끝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푼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길이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요것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우리 지금 예시로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해서 그냥 노트에 다 적어버린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끝입니다. 끝이고, 우리가 한 개만 더 미리 조금 필기노트에 적어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이 조금 외워왔으면 해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기노트 잠깐만 꺼내시고 한 5분? 5분 정도만 뭐 좀 더 적을게요. 숙제로는 안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미리 좀 예습할 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지울 거야. 일단 잠깐 적지 마세요. 원이 주어져 있고요.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제는 접선이 뭔지는 알고 있단 말이지. 접하는 이 접점을 공유하는 직선인 건데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린 첫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할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그럼 보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요. 이 중심의 좌표가 A, B인 것도 알아. 반지름이 어린 것도 알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아는 거야. y는 mx 플러스, 여기 이제 세모는 모르는 상태예요. 세모까지 구해주세요 이거인 거지. 얘들아, 아까도 근데 우리 이거 했었다? 아까 예시로요. 이거 기억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하나 있었고 2였나 보다. 2 하나 있었고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있어서 얘가 만날 때 안 만날 때 접할 때 구하세요 했잖아. 그치? 그럼 사실은 얘가 접할 때의 k를 구하세요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지 않아? 결국에는? 그치?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그냥 이런 원이 있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요 접하거든요.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게 결국 이 문제였던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풀면 돼? 우리 이미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아 얘들아? 이미 두 가지 알죠? 어떻게?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 뭐예요? 그치?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이에요. 그치. 풀이법 첫 번째는요. 얘를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입니다. 풀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풀이법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 구해주고요. D랑 뭐랑 같으면 돼? 반지름 어리랑 같으면 된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풀이법 세 번째가 있어요. 풀이법 세 번째는 공식으로 그냥 외워놓으면 되는 거긴 한데 y는
일단 기울기가 m인 건 알고 있지 얘들아. 그래서 m에다가 mx 플러스 마이너스 월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에다가요 0,0에서 A, B에서의 거리가 D입니다를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근데 굳이 이 공식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뭐 지금은 외워서 풀면 또 편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아까 판별식하거나 거리 구하는데 오래 걸렸나? 별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본 내용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때 지금 당장 학교 시험이다 라고 하면 저 공식을 외워서 풀기는 하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줘 보세요. 예시 하나만 적어도 돼. 미안하지, 예시 하나만 적어도 돼. 이렇게 나는 오른쪽에다 적었는데 여러분 그냥 밑으로 적으면 돼요. 예시. 필기 다 한 사람은 밑에다 예시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보자. 어쨌든 한 번만 더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한번 설명하자면 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원은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는 정해진 원. 아예 이렇게 써버릴까? 정해진 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y는 2x 이거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가 정해진 거야?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 2.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y는 2x 플러스 k라고 두자고요. 그 중에 뭐였으면 좋겠대? 접하래. 그럼 몇 개 나올까?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접선 몇 개 있을까? 몇 개일까? 몇 개일까? 그치, 무조건 2개. 기울기가 2잖아 얘들아. 여러분 생각해봐. 기울기 2면 기울기는 정해져 있고 절편인 k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접할 때 하나, 여기서 접할 때 하나, 무조건 2개겠지. 기울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개수 달라질까? 아니지. 기울기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내려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치?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 달라질까? 아니지. 기울기 0이면 이거잖아. 그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무조건 2개 나오겠죠. 괜찮지? 그러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지만 여기서는 공식을 한 번 더 이제 새로이 알아보세요 라고 나온 거니까 공식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자고. 뭐였어? y는 기울기 2였잖아요. 2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지? 어리 얼마? 어리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2제곱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2x 뿔마 2루트 5 이렇게 공식으로 한 방에 가버리는 게 편하기는 하겠죠. 오케이?
선생님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가 궁금하면 이거 안 적어도 되기는 하는데 요거는 진짜 쉬워요.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도형을 나타내는 공식들은 사실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푸는 내용 있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식이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아까 요 기본형 있죠. 이건 안 적어도 되고 적어도 돼요. 자, 요 기본형에서요. D가 얼마야? D는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요 세모를요. 잠깐 K라고 두자. K라고. 그러면 mx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D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 절대값에 ma 마이너스 b 플러스 k 뭐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응. 그 다음에 반지름 어른 얼마였어? 반지름이 그냥 어리였죠? 그래서 얘가 뭐입니다? 이게 어립니다. 요게 끝이지 않았어? 되겠어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뭘 찾는 중이지 우리 근데? K를 찾는 중이지 얘들아? 근데 그 K 값이 이런 공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는 보이고 싶은 것 뿐이잖아. 이해돼? 괜찮아요?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어떻게 나왔나 보자면 요걸 다 정리해 볼게요. 요걸로 넘길게. 아, 그럼 벌써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자, 절대값 ma-b 플러스 k가 어래 루트 m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얘들아, 하나 생각할 게 있다. 이 ma-b가 뭘까요? 봐봐. 내가 이 공식에다가요. a, b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되는 거죠. 그치? 왜?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오케이. 괜찮을까요? 플러스 k만큼이 딱 접해져 있을 때 얘를 대입하면 0이 나오는 애란 말이지. 그럼 얘가 결국 어떻게 돼? 이게 0 돼. 그럼 결국 뭐야? 절대값 k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식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끝인 거예요. 오케이. 모든 공식들은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편하게 가져다 쓰세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방이 오늘 나가야 될 진도가 끝이고, 여러분 이걸 미리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예습해 오라고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 보면 1번이라고 내가 쓴 이유가 있겠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있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고 혹은 뭐 절편이 주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총 3가지가 있는 건데요. 3가지 중에 첫 번째 거를 간단히 맛보기를 먼저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원은 이렇게 조금씩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원이 끝나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월요일, 금요일에 원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진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갔던 평면좌표, 직방, 원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 내가 계획표를 아직도 준 친구가 있고 안 준 친구가 있네. 그치? 계획표 다시 뽑아서 정리해서 줄게요. 그래서 계획표에 보면은 진도 X 이렇게 써져 있는 날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전체 통틀어서. 그게 이렇게 중간에 좀 어려운 단어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시험은 보지? 메타 말고, 아, 우리가 지금 백지들을 계속 못 보고 있어가지고 밀린 백지를 그냥 좀 보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공수 원 꺼내보세요. 우리 오늘 여기서부터지? 77부터. 공수 원 한번 빼줬잖아. 지난 시간에. 그러네. 백지를 보면